이성적으로 우리가 좀 다니엘한테는 얘기를 다 언젠가부터 이제 그쪽 전문가가 됐어요. 아 그래요?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피아노부터 그런 거야. 뭐. 경리단길에 로미오, 경리단 로미오. 제가 약간 타이밍 한번 경로. 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뭐 그 기회가 준비된 사람한테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직감하고 나의 노력 있으면 기회와 나의 노력 있으면 약간 키스를 좀 해요. 키스. 키스. 내가 90% 가고 나머지는 10% 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50% 오고 나도 50% 가야지 딱 중간에 만나는 건데 양쪽에서 50%가 와야지가 완벽한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아직까지도 약간은 좀 아마추어 티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50% 오고 50% 오지 않아도 돼요. 여기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경우도 생기냐면요. 95% 갔을 때 5%만 와줘도 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1%만 와주면 그렇죠. 제자리에서 약간만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까지 갈 필요는 없고. 작은 몸짓이 필요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보통 이제 이게 타이밍이라는 거죠. 사랑의 타이밍. 사랑의 타이밍. 좋아요. 고백할 많아요. 때도 보통 이제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상대인데 진짜 고백도 하고 싶은데 참 희한하게 그 당시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잖아요. 타이밍 안 맞는 게 아니고 타깃이 잘못된 거예요. 타겟 씨, 임자 있는 사람한테 마음을 줬다 이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기다려야지 그 타이밍을 저 사람이 헤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미리 제안 하나만 하면 중간에 선 하나 줬고요. 본격적으로 해보자고. 본격적으로 한 거. 여기서 왜 타이밍을 제가 자꾸 그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타이밍과 운을 부르짖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그것으로 그 면피한다라는 듯한 느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우리가 그 타이밍이라는 걸 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차가 지나갈 때 그걸 잡기 위해서 기차역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거 대한 동의하는데 이제 다니엘 고수는 사랑의 타이밍으로 성공했던 적도 있고 뭐 실패했던 적도 있고. 저는 뭐 그 고백하려고 막 정확하게 계산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대박 실패 났던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데이트 한 2번 정도 하고 세 번째 데이트 제가 고백하려고 했는데 어디 가는지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 시기쯤이었어요. 한 12월쯤이었는데 우리 집 뒤쪽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제가 배낭에다가 치즈로 한 와인이랑 과일 같은 거 챙겨가지고 몰래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로맨틱하다. 근데 이 그렇죠. 근데 한 20분 정도만 올라가면은 진짜 야경이 일부러 추운 겨울을 선택하는 거. 산에. 그렇죠. 거기 야경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올라갔는데 표정이 계속 안 좋죠. 그렇죠. 안 좋죠. 겁나죠 왜냐면은 지금. 그 친구가 이제 계속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하이힐 신고 아이고. 이렇게 배려가 없어. 그리고 너무 여자를 몰라. 그러니까 너무 추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내가 멋있게 이제 와인 꺼내려고 했는데 반응이 없고 본인이 이제 빨리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하산하고 갔는데 너무 막 좌절했었죠. 이틀 후에 이제 카페에서 만났는데 진짜 일반적으로 커피 마시면서 제가 진짜 그때 미안했다. 좀 어느 정도 원래 올라가서 고백하려고 했다고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타이밍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대표적인 지금 사례를 알려주는 책으로 연애를 배운 내가 말 시작할 때부터 혼날 줄 알았어. 나도 그렇지 않았어. 시작할 때부터 뭔가 아니 혼날 것 그리고 전화위복이라는 거. 네. 그래서 더 어쩌면 극적인 스토리가 있는 이 타이밍에 맞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디스가 아니에요. 될 사람은 되는 칭찬이에요. 주민 고수는 뭐 사랑의 타이밍에 관해서 저는 전역한 직후에 어떤 미술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홈페이지 이렇게 웹 디자인하고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그 큐레이터 분이 20대 이렇게 뭐 학생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벽화를 그리는 프로젝트를 할 건데 혹시 해볼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네 뭐 해보죠 뭐 하고 갔어요. 어쨌든 그 중에서 한 명과 지금도 살고 있죠. 그분이 첫사랑이라고. 첫사랑이랑 24살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만나서 한 5년을 이제 사귀고 그쯤 되니까 이제 제가 30살 가까이 되니까 그냥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 하려고 어느 날 이제 반지를 사서 계속 갖고 다니면서 이제 줄 타이밍을 노리다가 어느 날 어떤 카페에 같이 갔는데 왠지 지금이라는 느낌이 엄청 강하게 막 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옆 테이블에 커다란 개가 리트리버가 갑자기
멍멍멍 하면서 엄청 막 짖는 거예요. 이러려고 하는데 근데 이미 저는 그 마음을 먹은 상태였고 더 되돌릴 수가 없었고 이제 줘서 프로포즈를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개가 이래서 제가 보낸 게 아닌가. 하지 말라. 아니. 너그 사연을 늦게 도착했구나 그 개가. 아니, 축하해 주려고. 지금 행복하시죠? 아 그럼요. 뭐 마무리가 왜 뜬금없이 갑자기. 근데 이게 그 고백할 때 먼저 식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연구가 또 있대요. 이게 그래요? 밥을 먹고 배가 좀 이렇게 불러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고백을 해도 굉장히 좀 여유롭게 받아주고 생각이 되는데 배가 고프면 누가 고백하는 것조차도 좀 예민해서 생각이 이렇게 언뜻 받아주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학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연애를 하는 그 어떤 패턴으로 완성된 거죠. 식사하고요, 영화 보고 술 마셔요. 그렇죠. 이게 몇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건데 이게 말하자면 데이트를 해본 사람들이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한 몇 개의 아이템인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배가 불러지고 연애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기 시작하는데 극장에 가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불이 꺼지는 순간 옆 사람한테 신경이 제일 많이 쓰이지 남은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둘만 있는 듯한 약간 착각이 들게 되고 거기에 술마저 들어가서 이성이 약간 마비되고 감성이 살아나면 연애할 수 있는 이제 최상의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주변에서 어떨 때 이제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타이밍이 뭐냐. 평상시와 다른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건 이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편하거나 좋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2번 이상 만난다는 건 나쁘지 않다. 불편함보다는 좋다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죠. 라고 하면 저는 그 연애는 100% 타이밍이 나온다고. 근데 아까 뭐 그 키스에 살짝 비유를 했는데 실제로 키스할 때 이거 뭐 책에서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해도 아 지금은 키스해도 되겠다, 첫 키스를 해도 되겠다, 이거는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냐면은 만약에 거절하면은 어떡하지?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지. 그래도 키스는 지금 너무 이른 거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반대로도 이제 그 고백 받는 입장에서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설가 그 알랭 보통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보통 고백 받으면 어떤 사람이 약간 튕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적절한 내가 그 고백을 받아들이는 타이밍도 놓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한국 처음 왔을 때 그 어떤 편의점 알바생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데이트 신청했는데 한 2번, 3번 정도 만나고 또 이런 이상한 서프라이즈 데이트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시청 가서 이제 서프라이즈 좀 하지 말아요. 정말 자동차 기술 위엔 배울 게 없어요. 정말 독일에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친구가 이제 어디로 갈지 잘 모르니까 우선 예쁘게 하고 왔겠죠. 뭐 치마 입고 뭐 나왔는데 저는 시청 앞에 그 스케이트장 있죠. 그 스케이트장으로 겨울에만 데이트하는구나.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좀 짜증난데 그래도 이제 끝나고 식사하고 청계천 쪽에서 이제 그 걷고 있었는데 잠바에서 장미를 하나 꺼내면서 아 자기였으면 좋겠다, 사귀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날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생각해보겠다고. 근데 이틀 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아직까지 좀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사실 그런 한번 고백하면은 거절 당하잖아요. 그럼 다시는 고백 안 하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 왜 한 번만 고백했냐고. 내가 한 번만 고백하고 바로 오케이 하면은 쉬운 여자처럼 보일까봐 한 2번, 3번 정도 고백 받는 거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건데 저는 독일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고백하고 거절하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정서랑 정말 아니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받을 생각이 없다가 그렇죠. 한 일주일인데 그 남자 헤어지고 나서 그렇죠. 단일이 다시 연락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단일이라도 만나볼까. 그래서 아니 물론 이제 모르셨어요? 이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엘이 이제 그 여자분한테 아마추어로 접근했다는 게 상대가 장미를 받을 만한 상황인지는 관찰 안 하고 자기 혼자 계획을 잡아놓고 자기 계획에 흠뻑 빠져 있는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망한 거죠. 네. 그 하이힐을 신고 있는 여자를 산으로 끌고 가고 그래. 기분 안 좋은 여자를 길에서 장미를 드리는 거. 예, 핑계로 얘기하자면 좀 어렸어요 그때는 23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럼요. 들은 것 23살. 중에 하나는 타이밍을 이제 그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남자가 이제 여자를 만났는데 매우 마음에 들었대요.
추측할 수 있잖아요. 아, 이 여자한테 애인이 있겠구나. 누구나. 그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달 시간을 줄 테니까 정리를 해라. 말이 안 돼. 첫 만남에서 그게 딱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한 달 뒤에 그럼 보자. 그리고 딱 헤어졌는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왔더래. 뭐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정리했다. 어. 그래갖고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진짜요?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느낀 건데 그 남자가 타임이나 이런 데 구애받지 않고 원래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좋아하고 진짜인데 그런데 사정이 다 있잖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정리하고 나한테 와라. 아무래도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남자가 좀 더 끌릴 수가 있겠죠. 이건 근데 연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는데 전 그게 오히려 정확한 타이밍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요. 혼자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없는 여자들이 남자친구 있는 여자보다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전형적인 남자들의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할 때요. 우리가 바라는 게 10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따위는 없어요. 그래서 한 7, 8개 정도가 충족이 되지만 여전히 모자란 한두 개 때문에 이제 갈증이 오는데 그 한두 개가 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 이 연애가 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해주지 못하는 그 한두 개를 보여주면 8개를 해준 사람을 놓고 이 한두 개를 맞춰준 사람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하신 그 남자분 같은 경우가 보여준 어떤 그 자신감, 패기 이런 모습이 그 여자분이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사귀고 있던 남자에게서 가장 불만스러운 어떤 부분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는 게 그 여자분이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스스로 좀 왜소하게 느꼈을 수가 있어요.